자, 그 다음에 이제 수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면 이제 서북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죠? 해수 자리에서부터 물이 이제 나온다 보는 거죠. 북쪽이 되죠, 그죠? 해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동남쪽으로 깔아앉기 때문에 땅이 깔아앉아서 진토를 타고서, 그죠? 물이 들어가더라. 그래서 역류를 하게 되면, 물이 역류하면 뭐 하느냐 하면 소리를 낸다 이래놨어요. 그러니까 임수나 개수도 수라는 것이, 근데 여기서 오행을 논오행으로서 오행을 이야기할 때는 이거는 좀 알아놔야 되는 게, 사실은 우리가 갑을 이런 식으로 목, 그러니까 병정 이런 식으로 그 각 개별에 대한 오행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나범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해를 가지고서 보면, 이거 착각해 보면 안 되거든요. 예, 갑이냐 을이냐, 이거 지금 수하잖아. 임수냐 개수냐 이거 따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를 내용을 쭉 읽어보면 그 전부 다 뭐 이렇게 그 나범에 관련해서 나범으로서 오행을 전부 다 설명해놓은 내용인데, 현재 현대병리에서 오면서 이걸 갖다 그냥 오행, 일반 오행으로 그냥 보고서 하는데, 이 내용을 적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그 구절도 그런 구절이 간혹 보이거든요. 다른 이런 구조를 찾아보면 이거는 좀 나범 오행에 관련해 가지고 오행을 설명하면서 이루어내는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참고로만 보이세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오행이라는 걸 이해하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냥 이렇게 이야기해도 뭐 크게 문제는 없지 싶어요. 그래서 역류를 하면 신유로서 다시 돌아가서 일하면, 물이 가다가 거꾸로 가면 어떻게 되냐 하면 엄청나게 시끄럽다 이 말이야. 그냥 뭐 못 돌아가거든. 서쪽으로 어떻게 다시 가, 물이, 그죠? 쭉 이래가 쭉 흘러내리는데 다시 그 물 나온 자리로 갈라 해봐라. 그거 어쩌야 되나 이거지. 곤란하지, 그죠? 특히 물이 흘러가지고 많이 흘러가 나올 때는 검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죠? 모다를 엄청나게 가동해야 돼. 막 화가 막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죠? 초대형 모터를 가동해서 거꾸로 올려보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래 하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물이 거꾸로 올라갈 때는 작성한다 이래가 소리가 너무 많이 한다. 이건 문제다 이 말이거든. 물이라는 것은 평탄하면서 크게가 쫙 흘러가야지 그게 이제 좋은 멋진 물이 되잖아, 그죠? 멋진 물이 돼. 멋진 물이라는 게 이런 거 이제 뭐 인정받는 물, 뭐 사회적으로 아주 뭐 권위도 있고 멋지게 살아간다 이런 개념이 되는데, 근데 흘러갈 때는 거꾸로 가지 못한다, 이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서쪽으로 흐르지 않는다, 이제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뭐냐면, 내가 검으로 태어났는데 우리 새끼가 수야, 금생수하니까, 그죠? 여자 같으면. 물은 내 자식은 내를 떠나가지고 돌아오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자가 검으로 태어났는데 내 새끼들 보니까 전부 다 수야. 그러고 뭐 아들 내가 해가지고 기를 때는 내가 검에서 수를 내놨기 때문에 굉장히 수에 대한 집착이 있겠죠, 그죠? 검들은. 그래서 검들은 수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른 일주들보다. 수가 바로 내서 쭉 나오면서 화를 내가 받아들이는 동시에 만들어서 수를 내기 때문에, 내가 화를 가공해서 이루어낸 게 이제 수가 되기 때문에 애를 많이 쓰거든. 그걸 하는 것을 내가 받아서 물이라는 것을 이루어낸다는 거는 검 입장에서는 굉장한 그 자기 가동성이 필요하거든요. 애를 많이 써야 되거든요, 자식을 해줄 때. 근데 수가 나를 떠났어. 금에서 금생수한다는 말은 수가 금에서 서북에서 남으로 향하려고 한 거잖아, 그죠? 그래서 떠났어. 그럼 내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자식 성장한단 말이죠. 성장해가지고 자기가 동남으로 가려고 하면서 쭉 흘렀어. 그러면 엄마 쪽으로 다시 돌아올라가겠어요? 안 한다 말이야. 그나마 이제 검으로 태어난 사람은 자식들이 어떻게 한다고 이제 서운하다든지 뭐 엄마 부모 생각 안 한다든지 이런 소리 하겠죠, 그죠? 서로 다시 물은 서쪽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런데 이거는 수는 흐르기 때문에 더 그렇게 이야기죠. 검에서 떠나서 흘러간다는 개념을 쓰는 거죠, 그죠?
수에서 다른 원인이 다르죠. 내가 수로 태어났으면 수로 태어났는데 자식이 목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식이 가자는 대로 그래 갈게 이러면서 목은 전부 다 엄마 가자 이러면서 엄마 끄집고 가려잖아. 금은 떠나보내게 되면 수가 그죠. 금을 벗어나려 하기 때문에 다시 서북으로 가지 않는다. 다시 서쪽으로 가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물은 서로 흐르지 않는다 이렇게. 자식에 대한 애착은 많은 대신에 자식이 나아가게 하려면 내가 자식을 자꾸 놔줘야 되거든요. 예, 놔줘야 되지. 그거를 붙잡아서 수가 금에 계속 머무르게 한다는 거는 그거는 자식이 흐르지 못한다는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금대로 수를 간섭하려 하거든요. 자기가 흘러보내기 때문에. 혹시나 가다가 물이 끊길까 싶어가지고 금은 수를 흘려보낼 때 그 물이 끊기지 않게끔 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흘러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끊임없이 수원을 지켜가면서 수가 쫄쫄쫄이라도 가늘게라도 계속 길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죠? 그게 해야 되니까 금 입장에서도 이해가 되죠. 그죠? 되지만 수는 한번 흘러가기 시작하면 금으로 다시 갈 생각이 없는 거지. 금을 자꾸 떠나야 된다 이 말이죠. 하여튼 그렇게 보는 거고, 그다음에는 윤화가 되니까 적시고 아래로 내려가려는 윤화의 성질이 있으니까 모양은 곧 온전하게. 그러니까 수라는 것이 순의 방향을 쫓아갈 때, 그러니까 여하지 않고 이제 아까처럼 서방으로 다시 돌아간다거나 막 이렇게 여하지 않고 간다 하면 그 모양은 어떻게 하냐면 모양이 온전하게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근데 거꾸로 돌아가려 하고 이렇게 하면 그 모양이 온전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제대로 물을 타가지고 바르게 이렇게 쭉 흘러간다 하면 그 용모는 그죠? 용은 형태는 온전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게 원국에서 우리가 사주를 통변할 때는 아마 이제 이렇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가 계절을 봄을 타가지고 흐르는 것이 목을 타고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는 계절이라 하면 그것도 일종의 물이 순하는 거거든요. 그죠? 계절에 맞춰서 자기가 이끌려가는 거기 때문에 순하는 방향인데 거꾸로 내려오라고 하는 그 기운들에 의해서 그게 또 닫히게 되면 그것은 이질러지겠죠. 다시 이질러지는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수라는 것은 계절을 돌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면서 이렇게 순환할 때에 그 모양에 맞춰서 이제 항상 이렇게 변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라는 것은 온전하게 자기 모양을 갖다가 100%딱 정해가지고 형태가 딱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자기 모양을 가지는데 그 계절에 맞춰서 자기 모양을 온전하게 어떻게 이끌어가느냐의 모양을 보고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가려고 하는 방향을 제어하는 것으로 느끼겠죠. 내가 만약에 물이 봄을 타가지고 목을 타고 가고 있는데 대운이 금을 맞이하게 됐다. 이러면 내가 그냥 단순하게 금생수를 받아서 내가 생조를 받는다 하는 개념으로 이걸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순해서 움직이려고 하는 것과 척을 지는 방향으로 이제 얻었다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되면 원래 내가 순하여서 가려고 하는 그 방향과 너무 부딪히게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수라는 것이 결국은 흐트러진다 이 말이거든요. 어그러진다. 용이 제대로 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죠? 제대로 된 모양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이야기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12지지를 순행하면 순응하게 되니까 12지지를 각 계절을 그죠? 또 돌아가면서 아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늘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수라는 것은 순응하면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것이니까 그 사람은 대략 그 계절을 돌아가면서는 도량이 있고 또 길신이 도와지면 기격이 되고 거스르면 역묘하면 항상 그죠? 예. 신음하게 된다 이렇게 고통스럽다 이 말이고 소리를 낸다 이렇게 되고요. 그 이야기가 이제 이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형충은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이게 형충하는 것은 아까 끊기는 거 그죠? 물길이 끊기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흘러갈 때 형충이 된다는 것은 물길을 막아서 딱 끊어내면 그 물길은 되는데 요게 구절이 조금 애매하긴 해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자사 스스로
사하고 스스로 절되는 것을 좋아해서 길하게 된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거는 공통보감이나 삼명통이나 동일하게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자절이 된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목을 타고, 또 절이 된다는 것은 스스로 화에 머무를 때는, 이제 그거는 내한테는 재관이 다 걸렸잖아, 그죠? 예, 그런 때 쓰는 귀하게 되더라 이 말이지, 그죠? 그냥 우리가 봄이나 여름에, 특히 이제 여름이나 이럴 때 수가 그 가치를 잘 할 때 이렇게 대체로 무난하게 잘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직장 생활도 잘하고 뭐 사회적으로도 인정도 받고 또 그런 경우가 많죠, 그죠? 이제 뭐 너무 제다신약이나 극제를 받으면 좀 그렇긴 하지만 보통은 사회적으로는 인정받기가 딱 쉬운 계절이 절지나 이럴 때 오는 계절이 이제 4월 이럴 때는 임수나 특히 임수 같은 경우는 개수도 마찬가지죠. 진사 이럴 때 올 때는 그 수의 역할을 갖다 인정받거든요. 사회적으로 보면 뭘 해도 대충 능력 있다고 여기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수가 사절의 계절에 오는 걸 잘 맞춰가 살잖아. 일단 그 환경에, 그죠? 자기가 순응하면서 잘 맞춰 살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이 책 저 책에 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뭐 수가 아래로 내려가려는데 뭐 이렇게만 윤화로만 아래로 내려가려는데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름이나 뭐 이럴 때는 거꾸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뭐 안 좋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건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수는. 그죠? 예, 12 지지를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수라는 것은 그 계절에 맞춰서 대충 순응하면서 흘러가는 그 방향들이 전부 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계절에 맞춰서 이거를 역으로 돌려내는 것만 아니면 그 절에서의 역할들이 어느 정도 다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막 예를 들면 그런 거 이야기하겠죠, 그죠? 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수는 근원이 끊어지지 않고 또 이 생을 받으면 멀리 흐른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가 좀 좋아하는 게 아니고 수가 좀 필요한 거는 금이 자기를 갖다가 물을 흘려보낼 때 안 끊고 쭉 이렇게 내놓으면 자기가 금한테 매이는 거는 싫어해도 얻어먹는 건 좋아하거든. 그래서 멀리 흐른다라는 개념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해요. 수는 항상 멀리 가려고 하고, 땅이 낮으면 땅이 기울어지면 기울어진 모양대로 끊임없이 계속 타고 오르죠, 그죠? 이 땅이 기울어져서 멀리 뻗어 있을 때는 수온이 약하면 물이 금방 끊기죠. 그래서 토라는 것을 우리가 육신적으로 해석하면 관이 되고, 수가 토를 많이 받다는 것은 극제하는 것이 많으니 반드시 뭐가 필요하면 인성으로서 수온이 필요한 거예요, 그지? 이 관이 상생의 모양을 가지는 거하고 동일하게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연결시키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토가 너무 막 많아서 내가 갈 길이 멀 때는 반드시 인성이라는 것에 수온에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죠? 이제 그 다음에 수가 너무 많이 앉아 흐르면 제방이 필요합니다, 그죠? 제방이 필요합니다. 수는 무조건 넘치지 않도록. 또 수가 너무 많다는 거는 이런 것도 비유할 수 있습니다. 수가 너무 많다 이러면 물이 지 맘대로 흐르겠어요 이 말이잖아. 길을 못 찾는다 이 말이고, 바른 길이 아니야, 이 길이 아니야, 의문대로 간다, 딴 길로 간다, 가면 안 되는 그 쪽으로 간다, 뭐 이런 거죠. 사람의 성향도 비슷하거든. 수가 막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잘못된 쪽으로 빠지기 쉽다, 뭐 이런 것도 되게 있고, 그죠? 그래서 수가 많을 때는 제방으로, 토의 역할이 이제 제방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면서 제방에 의지해야 되거든, 사실. 의지. 수 많은 사람들이 또 보면 물이 많으니까 제방 차고 있으면 막았으면 늘 타고 넘칠라거든. 항상 관을 뛰어넘으려 한다, 이거 성향이. 관이 좀 낮거나 이러면 관을 아래로 보려 하잖아, 자꾸. 원래 수들은 토를 아래로 보는 성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수들은 원래 토를 타거든. 그죠? 토가 요 있고 수가 위에 있거든. 그죠? 토가 밑에 있고 수를 위에, 이래 자기가 요래 갈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보면 토를 아래 둘라 하는 습성이 있어. 근데 토가 이렇게 막았어. 막으면 수가 오다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런단 말이야. 이렇게. 화들은 수를 항상 아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실은 개념이 수하고의 개념이 이제 정하고 병하가 다르니까 그죠? 근데 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보다는 항상 수는 아래 갈라 하는 존재가 됐잖아, 그죠? 아래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내 입장에서는 수를 갖다가 컨트롤하거나 이런 개념을 크게 개의치 않아요. 어찌 보면 그죠? 왜냐하면 일단은 이거 기준으로 하면 여기와 여기는 다른 세계거든. 와, 다른 세계거든. 그러니까 화들은 수에 대한 것에서는 제어권을 가지려고는 하지만 그게 어찌 보면 제어가 안 되거나 이러면 이게 관계성에서는 그냥 뭐 남남 보듯이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하겠지, 그죠? 이 수화라는 관계가. 근데 거기서 뭐가 걸리게 되면 이제 관계를 맺으려 하느냐, 뭐 전부 다 야들이거든. 야들. 이게 딱 걸리면 여기 이거나 목이나 금 두 개 중에 하나 걸리면 이거의 관계에 의해서 뭐냐, 수와의 관계에 균형을 잡으려 하는 습성이 있는 거죠, 그죠? 어느 한쪽으로 안 밀리려 하거든. 내가 만약에 화로 태어났는데 금이 있어, 그죠? 금이 있다는 것은 금은 뭘 하려 하는 습성으로 이제 금이 가지려는 본래 습성이 뭐냐 이거지. 화를 갖다 전부 다 어떻게 하려냐면 금이 전부 다 없애려 하잖아. 화를 없앤다는 거는 화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낮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녁이 되면 해가 요렇게 떨어지잖아. 근데 화는 항상 높이 있어야 되나, 그죠? 염상이기 때문에 상 위에 있어야 되는데 금을 본다는 거는 내가 사주에 금이 있어, 이 말은 화가 낮아져야 된다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낮아지면 이것 때문에 내 존재가 약해지는 거고 내 존재가 어두워지는 거고 이런 식으로 빠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사주에 금이 있다는 거는 내가 낮아짐으로 내가 어떻게 이 수의 관계에서는 내가 희생이 돼야 되겠지. 희생이 돼야 된다 말이야, 이것 때문에. 화수 관계보다는 토수가 훨씬 직접적 관계죠. 화는 이 관계가 없어버리면 수하고는 남남이야. 그렇죠. 수가 조건이 안 되면 남자를 훨씬 더 구박할 수 있고, 수가 너무 강하고 토가 아주 미약하고 나를 이끌지 못하면 토를 어떻게 해버려 얘? 섞어부잖아. 물로 섞여가지고 막 진흙탕 만들어갖고 내 쪼대로 해버리잖아. 그러니까 물이 세차게 되면 그래서 위협이 되는 게 물이 제일 무섭거든요. 물이라는 거는 토를 마음에 안 들면 막 진흙탕 만들어갖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토를 끌고 가버리거든. 물에 엮어갖고, 그죠?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보면 수가 강한 여자 운명에서 수가 좀 강한 사람으로 태어나면 거의 사별 아니면 이별이잖아요, 그죠? 수일주들이. 내가 병정으로 태어난 여자라 하면 결국은 관이라는 것하고의 관계에서는 요거의 관계에서 중점이 되겠죠, 그죠? 요게 어느 정도의 관계로서 나를 관계 맺게 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됐고, 수들은 이제 수는 이제 어떤 것을 적셔서 어떤 거하고 관계를 적셔가 이렇게 이루어 나갈 때 이제 그 토가 어떤 작용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겠죠. 내가 만약에 목으로 타고 들어가는 존재가 될 때는 토가 어떻게 되냐면 목을 받쳐줘야 되잖아요, 그죠? 예, 무조건 토하고 같이 흐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 토라는 것은 각각의 요 자리마다에서 각각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를 보고 수가 또 그 계절에서 뭐 하는가 요거 가지고 이제 봐줘야 되니까, 그죠? 역할에 대한 것은 각각 달라지는 거예요. 요때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일단 그렇게. 그래, 그 다음에는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토 작용이 그렇게 하는데 토가 이렇게 섞이면 흉해지는 거예요. 이 토가 굳건하지 못해가지고 물에 섞여버리면 이제 절단 난다, 그죠? 그거 앞에 이야기한 거고 연결을 잘 해줘야 됩니다. 토는 무조건 물하고 섞여서 탁해져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거 신경 써야 돼요. 그 다음에는 모든 사계절을 통틀어서 화가 많은 거는 별로 안 좋대요. 모든 사계절에 화가 많으면 수로 태는데 어떤 계절인데 화가 너무 지나치면
그러니까 어느 계절이든지 화가 이제 그러니까 그 잘 생각해 봐야 돼. 왜 그런 소리를 해놨느냐. 옛날 사람들 왜 그런 소리를 했느냐. 뭐 수가 있는데 화가 많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지. 수가. 그렇지. 이거 뭐 마른다 이래 갈증 받는다 이랬거든. 근데 우리는 갈증을 받는다라는 개념 하지 말고 조금 더 풀어서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수가 화를 많이 보면 어떻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화를 많이 보면 화가 큰 거예요. 일단은 1번은 수는 화를 많이 보면 쪼개집니다. 이제 이게 원래는 수는 수끼리의 결속력이 중요하거든요. 이거 합쳐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 해야 자기 세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흐르게 되거든. 그래서 수라는 것은 항상 모여서 흐르는 게 본성이 되기 때문에 모여서 흐르는 것이 되는데 화를 많이 보게 되면 어느 계절인지 수는 쪼개져요. 그래서 계절을 막론하고 화를 많이 봤다는 거는 수가 쪼개지기 시작하는데 만약에 이럴 때 막 목까지 봤다 이러면 이제 무조건 수는 강제로 목행이야. 강제로 목으로 가는 거야. 그게 우리가 책에서 이야기하는 마른다는 게 돼. 갈증이 생긴다든지 마른다 뭐 이런 개념으로 하는데 일단은 관계성에서는 수는 화를 보면 쪼개진다고 보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나눠지고 흩어지기 때문에 물이 작으면 화를 많이 보면 금방 바짝 마른다. 식기건조기다 이 말이라. 그래가지고 접시 막 설거지해라고 꼽아놔니까 막 열풍 주로 막 휙 날아가 버려 물이. 그죠? 자기 존재가 없어져 버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여름이나 이럴 때 수는 뭐가 반드시 필요하냐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목이 필요하죠. 그죠? 목이 필요해요. 여름에는 목이 있어야 되거든. 뭐 수가 마르거든. 어디로 가야 돼요? 목으로 싹 숨어야 되거든. 예. 여름에 만약에 검을 보면 안 좋아요. 아까 이야기했잖아. 여름에는 검이 나를 생해주지 못한단 말이야. 그죠? 뒤에 가면 계절이 나오거든요. 계절을 읽어보죠. 가을에는 검이 많이 필요 없다 해놨어요. 뒤에 가면. 왜 그러냐? 검이 여름에는 내 생해줘야 되는데 내 생해주질 못한단 말이에요. 그 생각 별로 없고 검들이 내 생해주고 이런 거 별로 필요 없어요. 그래 못하겠다. 내가 지금 화 많이 받아가 지금 내가 화를 전부 다 끌어모아가지고 내가 지금 빨리 열매가 돼야 되는데 내가 지금 수를 생해주게 되게 있나 지금 이렇게 나도 급하다 이래 하거든. 그러니까 여름에 임수로 태어나면 고생이라. 부모도 없고 뭐 이제 이런 개념이 되죠. 그죠? 그게 이제 이렇게 수들이 원래 그런 동작을 할 때 그런 동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계절인데 화가 많을 때는 늘상 그렇게 조금 이렇게 의문 물음표를 딱 던져놓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죠? 물론 이제 사주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화가 많다라는 개념이 참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화가 많을 때는 이거는 수가 굉장히 유동적으로 움직이겠구나. 항상 그죠? 이렇게 안정되게 흘러가려는 게 아니고 좀 뭔가 상태가 불안하고 뭔가 쪼개질려 하는 그 진동을 계속 주는구나. 이런 식으로 관념을 가져가자는 거죠. 그 다음에는 토가 많으면 수는 흐르지 못하고 막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사금을 보는 것을 끓인다 이래 놨거든요. 금이 죽으면 물을 흘려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죠? 죽은 금은 물에 흉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이런 거 보면 이게 다 나범의 흔적이거든요. 나범에 다 들어가는 거. 나범 모형에 이게 사금이라는 거 나오거든요. 나옵니다. 근데 일단은 우리가 지금 나범을 해버리면 헷갈리니까 안 되고 그냥 자연적으로 보는 거죠. 그냥 금이 죽었다는 것은 나범으로 연결된 거 우리가 지금 수 지금 하지만 다른 파트도 나범 오행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설명해 놨어요. 그래 나범 오행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생금도 있고 사금도 있고 이렇게 그 구분을 하거든요. 나범에도 그죠?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는데 지금은 그거 해버리면 어려우니까 하지 맙시다. 일단 그 다음에 목이 되게 왕한 거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지, 그죠? 목 마르면 만다고 물이 죽어뿐다, 그죠? 물이 쪼개지더라. 목을 타고서 많이 흘러가기 때문에 묘월이나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사지가 들어가고. 어느 책이든지 다 수들은 목을 보면 봄이 오면
물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수의 병이 동요하고 해서 물이 탁하게 되면 여명은 아주 안 좋습니다. 이거 뭐냐, 탁하게 된다는 거는 동요해가 물이 막 흔들흔들 이런다. 토를 어떻게 한다고 해. 밑에 뻘밭 다 만들어가지고 토를 전부 다 엉망진창 만든다 이 말입니까. 그래서 수가 동요하다는 거, 수가 동요해서 움직인다는 말은 그죠. 물이 너무 많고 물이 안정되지 못해서 그러면 여명한테는 여자는 굉장히 안 좋다. 토가 엉망진창 된다 이 말이죠. 그게 우리 뭐 사주 뭐 보면 뭐 기토 타김을 하든지 뭐 그죠. 뭐 수가 많아서 토를 넘든지 이러면 다 거의 보면 이별 사별이요. 이별 사별. 수일주들이 그래 여명에서 참 그래 안 좋거든요. 그 다음에는 양간은 대체로 신약하면 궁하다 해놨거든요. 그 양간들은 신약하면 궁색인 거야. 이게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너무 신약하면 수가 양수는 이제 그 임수이라면 되겠죠, 그죠? 임수이라면 되고 원래는 이게 나범에서 들어가면 좀 다르긴 해요. 다른데 일단은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임수개수로만 나눠 봅시다. 그러니까 양순이가 그냥 임수를 합시다. 임수를 하면 임수라는 것은 기세로 오르기 때문에 그거는 너무 신약하게 해서 수기가 쭉 흘러내려가는 그 기운이 너무 비지 이러면 사람이 어떻게 된단 말이냐면 궁핍하다 해도 됩니다. 가난하다 이렇게 해도 되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세상 사는 게 그 세상에 맞춰가지고 그냥 비굴하게 살아야 되는 경우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임수들은 양간들은 그 자체가 굉장히 그 수원이라는 것을 비롯하든지 안 그러면 수기가 제법 힘있게 흘러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요. 말라보면 그 궁핍하다 궁자를 써놨거든. 궁핍하다 이 말이야. 참 표현이 그죠. 음수들은 좀 약해야 돼. 개수는 보면 이 개수는 약하면 수기가 좀 일하면 뭘 잘 타해? 목화를 잘 타거든. 그러면 대충 어떻게 되나 뭐 자기가 이루어내려는 걸 잘 이루어낼 수 있어요. 개수들은. 근데 개수가 예를 들어서 금이 많고 생조를 많이 받고 수가 아주 강해. 막 수원이 막 제법 강하고 해수 자수 다 있고 막 이런 식으로 개수가 막 너무 그렇게 돼버리면 목화토를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라는 그 기토 개수들은 너무 강하게만 이루어져 있으면 별로 그렇게 기약이 잘 못 되는 거죠, 그죠? 자월의 개수 이렇게 태어나면 인생 피곤하다고. 일간이 뭐 힘이 있다, 이거 개사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더란 말이야. 개수는 아주 약해도 돼, 그죠? 아주 약해도 돼. 그래서 개수는 그래서 이제 신강신약 안 따진다는 말이 이제 많이 나오는 이유도 이제 그런 데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약해야지 결국은 위로 올라가는 성향, 그죠? 목을 타고서 갈 수 있는 그 역량을 훨씬 더 잘 부릴 수 있거든요. 토하고도 조합을 잘 짓고 목하고도 조합도 다 잘 짓고 화하고도 잘 어울리고 이런 것들이 개수가 가지는 큰 장점이 되는데 만약에 금하고 이런 수가 왕수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이 많다는 거는 개수가 일로 못 간다 소리거든. 못 갑니다 이 말이죠. 근데 임수가 만약에 비실비실하면 아니 임수가 비실비실한다는 말은 수가 작어. 야들 어떻게 못 오게 하는 거야. 다 못 받아들인다 이 말이죠, 그죠? 임수가.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조금만 열을 받기만 해도 금방 수가 바짝 말라 뿌리잖아, 그죠? 요 받아들일 때 내가 조금 약하다 하면 내가 작다든지 약하다 하면 야들 오면 내가 그냥 바로 그냥 정발.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양과 음에 대한 그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적어놓는 거예요, 그지? 그다음에 봄에 태어나면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 다음에 계절이春夏초동으로 나눠지거든요.